유행과 트렌드는 다르죠?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마케팅이라고 막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소비 트렌드 흘러가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석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이 뱀의 띠예요. 뱀. 그것도 파란 뱀이라네요. 파란 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이 11월이고 12월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는 좀 하고 계시죠? 다 하셨죠, 마무리? 좀 결산도 보시고.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달, 11월 달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업들은 당해년도의 모든 업무를 거의 10월쯤에 끝내요. 왜냐면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내년도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당해년도에 평가를 받는 기준은 그 전년도 3개월 동계훈련을 잘 소화하는 사람들은 당해년도에 운동을 잘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텀을 잡아가면 좋아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은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 잡는 그런 시즌으로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 주제가 뭐냐면 사회 변화 전망과 농사나 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트렌드를 제가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행하고 헷갈리시는데 유행과 트렌드는 다르죠?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유행과 트렌드는? 돌고 돈다? 뭘 돌고 돌아요? 자, 볼게요. 이런 거죠. 사실은 유행과 트렌드를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행은 빨리 왔다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미만 정도? 그런 걸 유행 그래요, 우리가. 근데 트렌드는 한 3년 이상. 그래서 천천히 와서 천천히 가겠죠.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행을 트렌드로 잘못 분석하고 투자하고 손해보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행은 빨리 왔다 빨리 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트렌드라는 거는 한 3년 지나야 되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메가 트렌드라는 표현을 써요. 큰 메가 트렌드. 그러면 10년 정도 넘으면 트렌드라는 말을 안 쓰죠. 하나의 그냥 문화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농산물 만드는 농사 짓는 이유는요, 명확하지요. 돈을 벌기 위함이다. 예, 맞잖아요. 농산물 우리 재배해서 우리끼리 먹는다? 그럼 무지 우리가 이런 소비 트렌드나 마케팅을 왜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모든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죠. 왜냐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타겟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떠한 고객한테만은 중점적으로 팔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고객만 팔았는데 그 고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은 전파를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을게요. 보세요. 이 개념 잡으세요. 아빠, 엄마, 아들, 딸 4명이 있습니다. 한번 사과를 팔아볼게요. 누구한테 파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아빠, 엄마, 아들, 딸. 왜요? 이유는? 주부니까. 그리고 엄마가 사과를 살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러면 엄마를 타겟팅으로 사과를 팝니다. 그러면 이래요. 아니 선생님, 아빠 팔고 엄마 팔고 아들 팔고 딸 팔면 많이 파는데 왜 굳이 엄마한테 파냐요? 자, 볼게요. 엄마한테 팔면은 엄마가 사과를 사서 집에 갑니다. 그럼 엄마 혼자 먹어요? 가족이 다 먹었잖아요. 그럼 다 판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죠? 효율성, 효과성이 좋아지죠. 과정과 결과가 좋아지잖아요. 마케팅은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적게 쓰고 효과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타겟팅, 누군가를 선정하고 그 사람을 통해 전파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또한 엄마는 사과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주부들이 한 가지의 사과만 사는 건 아니죠. 혹시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과 좋아하세요? 부사? 약간 달면서 약간 꿀사과? 근데 꿀사과는 다 좋아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 볼게요. 우리 가족을 예를 들게요.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 저는 세 가족이거든요. 자, 봅니다. 세 가족만 모여도요, 저는요, 약간 시큼하면서 아삭한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오리 있죠, 아오리. 저는 아오리 같은 걸 좋아하고, 우리 와이프가 부사 같은 거, 홍로 이런 걸 좋아해요. 약간 푸석하지만 단 사과. 우리 아들은 사과를 싫어해요. 먹질 않아요. 자, 3명만 모여도 사과를 구매하는,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겠죠.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을 다 내 고객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겠죠. 그러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달고 맛있는 꿀사과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사과를 팔 거야 라고 사과를 먹는 사람을 한정 짓지요. 한정 지으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전파를 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트렌드라는 걸 분석하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렌드를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농산물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게 항상 고민되시잖아요. 그런 거의 첫걸음이 뭐다? 트렌드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한국말로 하면은 유행이 아니라 동향, 흐름, 추이, 추세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농산물 소비 트렌드를 굳이 한국말로 쫙 풀어볼게요. 농산물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의 흐름, 추이, 동향을 미리 알아보는 거죠. 왜 미리 알아볼까요? 선제적으로 미리 알아서 너 이거 먹을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이런 효과를 보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와가지고는 어떤 사과 주세요 라고 좀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이거 드시려고 했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분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스스로 내 마음속으로 다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강의할 때 이러한 신념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세상 열심히 삽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말 동의하십니까? 네. 열심히 삽질해봤자 포크레인 불러서 한 10분만 땅 파면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뭐냐? 이걸 저희가 마케팅에서는 전략이라고 그래요. 전략. 자, 전략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앞에 물고기가 많아요. 근데 이 물고기 잡고 싶죠? 그럼 뒤에서 열심히 쫓은들 이 물고기 잡는다 못 잡는다? 절대 못 잡아요. 그냥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뒤에서 이 물고기를 쫓는다고 해서 절대 못 잡죠. 그러면 전략은 뭘까요? 자, 이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때를 지어서 요렇게 지나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다음날 1시쯤 일찍 와서 이 물고기가 지나가는 앞에다가 그물 쳐놓으면은 물고기가 스스로 잡혀요.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 우리 농업이 열심히는 농사를 지어요. 근데 전략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략. 물고기를 열심히 쫓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가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그 앞에다가 그물 치고 가만히 기다리면은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는 거죠. 이걸 찾아내라는 게 전략이에요. 또한 마케팅이 이런 걸 도와준다라고 하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 이유는 명확하죠? 돈을 벌기 위함이다. 남들 10개 팔 때 20개 팔고 싶고 남들 1,000원 받을 때 나는 2,000원 받으면은 좋아요.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열심히만 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팔고 남들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는 건 아니겠죠. 그걸 푸는 열쇠가 뭐다? 그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마케팅을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해볼게요. 마케팅. 먼저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목적은 뭐다? 여러분 마케팅 왜 할까요? 많이 팔고 잘 팔리기 위해서 그 말을 세 단어로 줄여볼게요. 세 단어로. 뭘까요? 세 단어. 이거 아닐까요? 이거? 직거래?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제가 회사 이름이 직거래예요. 나보고 유통하시네요. 유통회사가 아니고 농업인 교육회사입니다. 자, 저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직거래 잘하고 싶어요. 뭐 하면 직거래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래요. 마케팅 하세요. 그래요. 그럼 답변이 어떤 답변이 오는지 아세요? 아니, 마케팅 말고요. 다른 거요. 다른 거 마케팅 말고요. 아니요. 마케팅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거래를 잘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라는 얘기는 이 마케팅의 본질은 뭐냐면 마케팅의 본질은 고객입니다. 고객. 그래서 쉬운 말로 고객을 많이 만나고 고객을 자주 만나고 또 고객과 자주 소통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겠죠. 왜? 직거래는 고객을 만나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농산물 재배해서 공판장에 내죠. 이걸 직거래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럼 왜 직거래라고 안 해요? 공판장에 계신 분들은 중간 중도메인이잖아요. 그 유통업자죠. 유통업자도 소비자이긴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종 소비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직거래, 지금 말하는 고객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 최종으로 드시고 소비하시는 분들. 우리가 엔드 유저 그러죠. 그래서 직거래, 마케팅은 고객을 많이 만나는 거고 직거래는 고객을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거래 하고 싶은데 뭐 하면 돼요? 예, 마케팅 하세요. 마케팅 말고요가 아니라 내가 직거래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은 마케팅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렇죠?